쪽발타도 투쟁만세 인드라입니다. 오늘은 서로 이분들이 몇몇 질문들을 시사에 대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국유본 인물이냐, 그런 증거가 있냐, 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인드라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국유본 인물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는 것이 더 여러분한테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대선 후보, 서울시장 후보, 파리시장 후보, 이 정도 각 정당이 이 정도 관리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미국은 현재까지 미국에게 국유본에게 특별한 국가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 뿐만 아니라 후보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경선 주자마저도 다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뉴욕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수준이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힐러리만 국유본 인물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국유본 인물입니다. 샌더스도 국유본 인물입니다. 제프시도 물론 국유본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인드라는 그간 뉴스를 분석했을 때 외신은, 그러니까 국내 뉴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율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사정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 정부와 그 다음에 쪽발 야당, 쪽발 민주당과 이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한두 가지 분야에서는 자율권을 많이 줍니다.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외신만큼은 상당히 국유본이 직접적 통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제이 록플러, 데이비 록플러 가문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상당히 필터링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이런 걸 검색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그런 것들이 상단에 배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안 되고 있는데 록펠러 이쪽은 필터링이 되고 있어요. 노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많이 필터링이 됐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필터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뉴스에서 외신에서 크게 취급하고 그게 긍정적이든,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부정적이든 그래도 크게 취급해 주는 것 자체가 국유본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국유본에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예 그게 화제가 이슈가 되지도 못합니다. 트럼프가 이슈가 되는 건 어디까지나 외신에서 크게 취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를 하나 인드라가 드리겠습니다. 론폴이라고 있습니다. 론폴. 공화당의 대선 주자예요. 그간 이 사람은 이번 대선 말고 그 전까지 꾸준하게 공화당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비네파도 아니고 누라이드파도 아니고 골드만파도 아니에요. 그동안의 국유본 인물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존 버치 협회 이쪽 라인이었는데 프리메이슨 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프리메이슨이 물론 국유본 쪽에 속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상당히 독립적이었어요. 이제 연준은, 그러니까 미국의 화폐권을 연준에서 독립시켜서 국무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등, 나토에서 미국이 탓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 총기 소유의 자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 독특한 이상한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 외신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론폴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외신에서 취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번 대선에서부터는 론폴이 잠시 부각이 됐던 거야. 론폴가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 아마 아들이던가 하여튼 간에 했는데
잠시 부각이 되더군요. 논벌이, 지난 대선에서도 한번 논벌이 좀 됐었나 봐요. 맞아요. 지난 대선부터였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드라가. 하여튼 간에, 지난 논벌이 지난 대선에서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인드라 그때 생각한 거죠. 드디어 논벌도 국유본에게 포섭됐구나. 언론에서 그 정도로 취급해준다는 것 자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언론에서 취급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몰라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 대선, 네? 트럼프, 힐러리, 샌더스, 제부시, 이 정도 말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크루즈도 있고 좀 있겠죠? 그 정도까지예요. 네? 그 정도. 왜 너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언론에서 이미 다 그렇게 딱 된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는 조금 더 미국인들이냐면 조금 더 많이 알겠죠. 그 사람들까지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언론에서, 외신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런 것 자체는 국유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언론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국유본 인물일 확률이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쪽발 정은에 대해서, 쪽발 정은 정권에 대해서, 쪽발 정은 정권의 어떤 핵도발에 대해서 유엔 결의가 있었죠. 강도 높은 초강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인드라 의견을 묻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드라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쟁 발발 가능성. 인드라는 현재까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런 거죠. 여러분 6.25,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쟁 때는 국유본이 쪽발 일성을 지원했죠. 예. 그 당시에, 한국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국에서 국민당 장개석 정권이 굉장히 우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국유본이 빅터 로스차일드가 모택동을 지원하면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정권 뒤집어지고 그래서 모택동이 장악합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모택동이 중국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나. 한국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소련군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보 이사국이니까. 유엔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빅터 로스차일드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유엔 체제도 지키면서 냉전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참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냉전 체제를 위해서인 겁니다. 왜냐하면 소련하고 미국의 냉전 구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소련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동유럽에서부터 그냥 시작되자마자 반발이 일어났어요. 나 소련이 싫다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안정화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념전쟁인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실질적으로 한국전쟁을 통해서 냉전체제가 상당히 안정화됐어요. 물론 이건 정치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1타 3피도 두 번째는 이제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지만 노동자들이 6개월 동안 데모했습니다. 임금 올려달라, 루즈벨트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됐죠. 사회 문제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경제 문제는 전쟁을 하다 말았기 때문에 재고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걸 공장을 100% 돌리기 위해서는 재고량 소진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같은 전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 가지 이유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모택동 정권을 모택동을 지원하면서 중국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듯이 외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현대 전쟁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쪽발 일성이 3년 만에 준비해가지고 내려왔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들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미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료 쫙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브루스 커밍스 한국학의 기원이죠, 이 사람이. 뉴라이트. 이제 이 멤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학, 뉴라이트, 이 사람들은 이제 삼각위원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내전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이쪽 뉴라이트 관점이고요. 실제로 그 정통주의적 관점, 그것이 사실상 그러니까 소련에서 지시해가지고 일으켰다. 이게 사실 팩트죠. 근데 이제 인드라의 국유본 관점은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둘 다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주의적 관점은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쪽발령이 일으켰다. 이런 것이고 뉴라이트파의 관점은 수정주의는 내전의 어떤 확전이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내전으로 확전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뉴라이트 관점인데 인드라의 관점은 둘 다 아니다. 그보다는 국유본의 냉전 체제 구축과 2차 대전,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어떤 완성, 그 다음에 어떤 미국 사회의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이런 세 가지, 그러한 사회 문제의 해결,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 전쟁이 필요했었다. 국유본에게, 빅터 로스차일드에게 이런 것입니다. 이렇듯이 한국 전쟁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쪽발 정언에 대한 분석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쪽발 정언이 아주 막말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전쟁, 불바다 이런 표현할 때 과연 그런 실질적인 도발이 있었느냐 하고 봤더니 오히려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언이 과격할수록 실제 행동은 없었다. 있었더라도 상당히 경미했다. 미미했다. 반면에 조용할 때가 오히려 도발을 했다. 이거는 한국전쟁 때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직전에 어땠습니까? 쪽발 일성은 이승만 정부에게 여러 가지 평화회담 제의를 했죠. 여러 가지로 간첩들을 바꾸자느니 여러 가지 어떤 평화 협상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뒤통수를 딱 치려는 것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봅시오. 딱 그런 수법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상대가 잔뜩 움츠리고 경계를 할 때 전쟁을 일으켜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예? 여러분 둘이서 싸움할 때 이렇게 보십시오. 예? 상대가 아무런 방비를 안 하고 있을 때 한 대 탁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그죠? 근데 잔뜩 상대가 아무리 힘없는 놈이라도 상대가 잔뜩 웅크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때리면요 웬만해서 쓰러지지 않아요. 아파도 참을 수 있어요. 예? 핵주먹이라도 핵주먹을 탁 때려도 약한 놈이라도 꽉 웅크리고 있으면 그게 쓰러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란 건 준비가 돼 있으면 쓰러지기 쉽지 않아요. 저렇게 막말을 하면 당연히 준비하죠 우리가.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 없다. 반대로 국유본은 이제 물론 인드라의 관점에서는 쪽발 정은 역시 국유본의 하위 집단이고 국유본이 임명한 놈이 주석이거든요. 전 세계 대부분의 대통령과 주석들은 총리는 국유본이 임명합니다. 쪽발 왕도 국유본이 임명한 거예요. 예. 그 족보도 없는 개족보도 없는 놈이 쪽발 왕이 된 거 있잖아요. 그 새끼가. 예? 원래 그 쪽보 혈통이 있던 놈은 걔는 이미 메이지신에서 되졌고 감사당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근본도 없는 놈이 하나 노예 같은 놈이 지금 개족보를 만들어서 이제 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유본이 계속 지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국유본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유행 결정으로 막 압박에 가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역시 없다. 국유본이 정말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면 국유본 역시도 순식간에 합니다.
갑자기 어이없을 정도로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갑자기 쪽발 정원이 돼질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데가 국유본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국유본이 당장은 쪽발 정원을 아웃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쓸모가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유본이.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무엇인가? 인드라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1타 3피로 정리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첫 번째, 지금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힐러리입니다. 힐러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국무장관이었다는 겁니다. 힐러리의 가장 큰 경력은 국무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국무장관 역할에 대해서 다른 후보, 트럼프나 샌더슨 모두 기본 인물입니다만 능력이 월등하게 앞섰죠.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서 전 세계 외교 부분은 다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샌더스나 트럼프가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네. 차이가 엄청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교 문제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는, 그러니까 인민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중산층 이상이나 돼야지 외교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 CFR이나 이제 외교협회, 예, 국립협회. 그래서 국유본 같은, 어느 정도 좀 위로 올라갈수록, 상류 계급으로 상급으로, 상류층 올라갈수록, 돈이 많을수록, 예? 학벌이 있을수록, 그렇게 좀, 다시 말하면 어떤 간에 상류층일수록 이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만, 밑에 하루마루 먹고 사는 사람들, 서민들은 외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예? 전쟁이 나나 보다. 그러면 그때야 이제 걱정하고,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힐러리가 자신의 장점을 확실하게 대중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필요하죠. 그 이벤트는 바로 쪽발 정원 정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1의 적은, 미국의 제1의 적은 설정되어 있는 게 쪽발 IS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쪽발 정원입니다. 쪽발 정원 정권이에요. 그렇게 설정을 잡았어요, 지금.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힐러리가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쪽발 정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쪽발 정원이 그러니까 힐러리가 이렇게 되는 건 약간 단기적인 수준이요.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중기적인 것입니다. 중기적인 이유는 뭐냐면 힐러리도 노벨 평화상 받아야겠죠. 오바마도 받았는데 힐러리라고 못 받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힐러리 입장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린턴은 못 받았잖아요. 힐러리의 야심은 뭔지 아십니까? 남편보다 더 뛰어난 대통령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경제 대통령이셨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응? 스티피? 예? 이걸 경제로 떴어요. 해서 힐러리는 외교로 떠야 됩니다. 그것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됩니다. 물론 오바마도 받았죠. 근데 오바마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지 북한과의, 그러니까 쪽발 정원과의 화해, 그러니까 이란과의 화해나 쿠바와의 화해처럼 이런 화해 정책으로 오바마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힐러리가 미국 대통령이 된 뒤에 북한과의 쪽발 정원과의 화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쪽발 IS나 이란이나 쿠바와의 화해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돋보이겠습니까? 그냥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걸로는 인드라 생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입장이 힐러리 클린턴이다. 게다가 힐러리 클린턴은 골드만파의 어쨌든 간에 중심 인물인데 이 정도로 만족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것이다. 힐러리에게. 그래서 힐러리는 조금 더 큰 야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아마 국유본에서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거의 78%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의 당장 대통령 되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대통령이 돼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힐러리의 꿈, 이것들을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플랜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벤트는 굉장한 힐러리에게 엄청난 정치적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기문이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리고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힐러리의 단기 대통령이 되는 꿈도 아니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의 꿈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이 록펠러 국유본 신임 황제의 꿈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록펠러는 빅토 로스차일드를 아웃시키면서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련 붕괴입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이라는 커다란 업적을 역사에 던져줬죠. 제이 록펠러는 신임 황제된 기념으로 자신이 새로운 후기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것은 인도라가 만든 개념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 체제의 정치 경제적 시스템에서 세계 경제 시스템을 기반을 구축하였고 정치적 시스템에서도 새로운 구조의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정치 시스템을 체제로 갖추기에는 제이 록펠러가 여러 가지로 끌었습니다. 보다 좀 더 데이비드 록펠러가 만든 뉴라이트가 만들어낸 정치 체제가 아니라 골드만 파가 제이 록펠러 황제가 편한 자기 자신이 중심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 록펠러에게는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 이거 약간 여기 추상적이죠? 일부러 인드라가 추상적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은 어디까지나 분석이죠. 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국유본이죠. 그래서 인드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데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국유본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그래서 당장은 쪽발정은이 정권이 무너지리라 보지 않습니다. 상당한 쪽발 정은도 시그널을 받고 있죠. 쪽발 정은도 나름대로 스위스에서 유학한 놈 아닙니까? 국유본이 다 그때부터 다 한 겁니다. 쪽발 정은이 스위스 유학할 때 국유본이 이 정보를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쪽발 정은을 주로 만든 실질적인 존재는 국유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국유본이 상당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체적인 것이고 이제 강론에서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쪽발 정원이 UN 발표 40시간 뒤에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원산 쪽에서인가요? 거기서 이제 미사일을 날렸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피식. 푹! 네. 그래서, 그렇다고 주식에서 선물 시장에 푹 던졌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딱 주식시장에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외인들이 미친 듯이 사더라고요. 네. 쪽발 정원의 어떤 미사일 소식을 듣고서. 그래서, 감을 잡았죠. 쪽발 정원 이 새끼가 겁을 먹었구나. 그러니까, 보십시오. 네. 만약에 쪽발정은이 정말로 이 새끼가 뭔가 이렇게 있었다면 발표 딱 궁금증 자는 거 아무런 발표도 안 하고 한 3일 동안 인드라가 쪽발정은이라면 안 하고 만약 9번 지시를 받았다면
연평도 같은 데다가 예, 날렸을 거예요. 예? 미사일은 아니고요. 그냥 대포. 장사포죠. 그러니까 미사일보다 더 급이 낮아요. 재래식. 근데 그게 더 한국 국민에겐 더 위협적이 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수단하고 가까우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론적으로 좀 만약에 했다면 이건 인드라가 약간 심각하게 볼 수 조금 더, 물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드라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위협적일 수 있었고, 외국인들도 예, 헤지펀드 같은 애들도 구번 이거를 어느 정도 구급원이 조종까지 허용을 했구나 하고 감을 파악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에서 예, 예. 그냥 동해에 예, 차라리 그걸 일본 영해까지 한번 들어갔다면, 쪽발 영해까지 미사일 갔다면 인드라가 조금 더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 예. 누가 봐도 창피한 수준으로 해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발 정원한테 인드라가 실망했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인드라 블로그에 언젠가 노스코리아 이쪽으로 들어왔었어요. 접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스코리아에서. 물론 그 아시아 쪽으로 해서 그 대부분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우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노스코리아로 해서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인드라 블로그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죠. 국유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보고 쪽발에서도 보고 노스코리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예. 각 정당이나 언론에서도 물론 보고 있죠. 예. 인드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과거와 달리 한국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97년 이런 수준에 비해서 많이 커졌고, 또 지난 2009년도 이제 그때 금융위 때는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외환 관리 체제는 굉장히 허술했던 면이 많았어요. 이거를 특히 쪽발 노무현 정권 때, 이 쪽발 노무현 병신 새끼가 아주 외환 위기를 일으킬 뻔했던 놈이죠.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죠. 이런 새끼를 왜 대통령에 뽑아줬는지 국유본이 가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쪽발이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2의 외환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신현송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노벨 경제학상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국제결제은행 이제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3종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론 안 되지만 상당 부분 그러니까 외환 관리의 허점을 상당히 메꿔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계 은행에 어떻게든지 좀 환투기로 장사 좀 해보려고 이런 건 좀 이 3종 세트 완화시키라고 막 요구하는데, 이런 거 절대 들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쪽발 노무현이 만든 이 국부펀드, 한국식 국부펀드, 예? 한국투자청 없애야 돼요. 투자공사. 예? 이거 글로벌 호구입니다. 이거 없애고요. 신형송식 예? 외환위기 완전 국복 기금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 외환위기 완전 국복 기금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조선업 같은 겁니다. 조선업. 이 조선업에서 수주를 하잖아요. 이 조선업에서 수주인데, 이 수주 한 건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은행이 감당을 못해요. 한국의 각 민간은행들이. 이것들에 대해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수출할 때. 근데 이 보증에 대해서 이 한국은행들이 이걸 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감당 안 되는 거를 기금으로 감당하자는 겁니다. 간단하게 신현성식 외환위기 완전 기금은 뭐냐면, 지금 우리 외환 보유액 잔뜩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이거를 막 보유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막 해외 부동산, 호텔 같은 거 사가지고 돈 날려버리자. 이게 바로 글로벌 호구 쪽발 노면식 한국투자공사가 하는 짓이고, 못된 짓이고 나쁜 짓이거든요.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달러를 낭비하고 있어요. 국부를 낭비하고 있는 놈들. 이런 새끼들은 3대를 멸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이게 부족을 멸할 놈들이에요. 이 새끼. 나라의
국부를 훼손시키는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그냥 자식들은. 예? 쪽발로면 개새끼야. 천벌을 받을 놈아. 네가 천벌을 받았지. 하여간 이건 없애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조 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로 감당한다 이거죠. 이걸로 보증을 서주는 거니까. 예? 보증 서주는 거 한마디로 조선업 수주를 대형 어떤 수주 거래니까 이 거래를 보증 서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보증을 서주지 못하니까, 예? 보증을 서주지 못하니까 외국에서 단기 차비로 돈을 빌려오고, 예, 달러를 받아가지고 보증을 쓰는 식인 거예요. 지금 민간 은행들이 하는 짓이, 예? 외국계 은행에서 달러를 단기 차입해가지고 보증을 서주는 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지금처럼 세계 경제에서 만약에 어디서 뭔가 신용 경색이 이루어진답니다. 어떤 부도가 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같은 지금 쪽발로민 같은 새끼가 하나 다스리고 있는데 가지고 외환위기 메꾸고 있는데 한 얼마 뒤면 이제 부도 난다고 하는데 이런 쪽발로민 같은 새끼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부도가 나면 남미 경제에서 신용 경색이 오고 이것이 영향을 또 우리가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부도가 나면 장인자 사태처럼 뭐 어음육 같은 게 휴지조각이 되니까 다들 은행이나 이런 투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다 보니까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차입금을 만기를 보통은 다 예? 우리 알죠? 주택 대출 해보신 분들은 잘 알죠? 그러니까 만기 연장이 다 되잖아. 자동적으로 싹 되고. 근데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과정에서 다 국무원이 개입한 거긴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예? 외환 위기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한국은 채권국이에요. 예? 그리고 경상수지 계속 그 경상수지가 흑자여가지고요 엄청난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외국 돈을요. 채권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뛴단 말이죠. 세계 10위권의 무역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이렇게 거래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형식 외환위기 완전 극복 기금이 필요한 겁니다. 대신에 쪽발 로면식 글로벌 호구 예, 국구펀드 세계 최초로 인도할 국구펀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없애야 돼요. 한국투자공사 필요 없습니다. 없애야 돼요.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간단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것까지 되면 완벽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그런 상태가 아니면 불안전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신현성식 3종 세트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 스와프 하무다 예, 의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현 중국하고 한 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여차하면은 미국에서 스와프 해줍니다. 그거 안 해줄 거라고 믿고 쪽발 애들이 좋아했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하면 해줍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줍니다. 그리고 쪽발과의 스와프 협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계속 무역 규모가 서로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중국과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쪽발과는 굳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네, 없어도 됩니다. 뭐 당장은 쪽발이 물론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위상이 미래의 위치에서는 현재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이 떠오르는 해고 쪽발은 지는 해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됐고요. 어떤 간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리 떠오르는 해가 중국이더라도 미국보다는 못하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환율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 연기금이나 뭐 중앙은행, 최근에도 호주 중앙은행이 한국 국채에 1조 원 투자했죠. 예, 이거 절대로 뉴스 안 나오잖아요. 예? 쪽발 네이버 메인 뉴스로 호주에 관련돼서 뉴스 안 나오고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 호주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 막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쪽발이들이 지금 막 많이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호주 중앙은행이 한국 국채 투자했죠. 그 후로 갑자기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로 헤지 펀드들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유동성이 좀 있는데 이 유동성 자금이 쓸 데 없으니까 좀 한국이 저 현금 자동 인출 기자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화로 한번 급등락을 이용한 환투기 장사를 해볼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투기라는 것은 그리고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한 6개월 동안 보통 소로스 같은 애는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딱 3개월 안에 딱 뽑는다 그러는데 이 3개월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금의 운용에 그러니까 자금 운용이 한계가 있거든요. 한도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막 50배, 100배로 돌려주고 해먹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금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딱 헤쳐먹어야 되는 건데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인드라가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작전 실패가 상당히 작전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정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걔네들의 작전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미네르바 같은 애들 제2의 미네르바 같은 애들 좀 병신스럽게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현재까지 인드라가 보기 어렵다. 그리고 미약한 확률로 설사 성공하다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3개월 이상은 유지할 수가 없다. 예. 예를 들면 환율이 현재 아무리 올라가도 달러당 1,300원 정도지만 일시적으로 걔네들 작전이 아주 극악한 확률로 성공하더라도 1,300원 넘어서 1,4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일시적. 한 달, 두 달. 아무리 길어야 세 달. 이 정도죠. 다시 원위치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09년 정도까지만 할지라도 그 정도만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한국 물가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아까 쪽거리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나라들 있죠. 유럽의 영국 물가 굉장히 세죠. 북유럽 물가 엄청납니다. 예. 중유럽이 대부분 물가가 굉장히 세요. 반면에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데는 물가가 쌉니다. 한국은 딱 그 중간이었거든요. 인드라가 20년 전에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딱 그 중간이더라고요. 그 중간에서 상당히 2009년에 그런 그 환율 위기를 겪으면서 물가가 팍 뛰면서요. 인드라가 어떤 그 식비가 그러니까 맥도날드로 이렇게 왜 환율 비교하는 것도 있잖아요. PPP 구매지수 이런 것처럼 맥도날드 구매지수 이런 것도 인드라가 이렇게 분석해서 대충 보니까 김치찌개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 부분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어요. 그렇다고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물가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서 더 이상 이 환율 장사로 환율치기로 해가지고 그게 보니 굳이 한국의 물가를 끌어올릴 단계는 이미 지났다. 어느 정도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시기가 됐다. 이거보다 더하면 상당한 어떤 구분 어떤 세계 체제에 차질이 온다 이거죠. 이미 세계 무역 대국 10대 무역 대국이고요. 무역액만 해도, 무역 거래액만 해도 그 자체가 안 보여요. 예? 이런 10대 무역국을 건드린다는 것은 세계 경제를 파탄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겁니다. 전쟁도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97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경제 규모가 그렇게 센 적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처럼 외환위기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렇게 되면 굉장한 파급포가 세집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엔화들 같은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달러는 안정적일지 몰라도 엔화에 대해서는 국유본이 의도를 갖고서 엔화와 원화의 차이를 좀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그러니까 일단 품질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좀 우선이거든요. 보통은 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만약에 달러는 상관없어요. 오로지 원화와 엔화 이 사이 관계에서 만약에 엔고가 되고 원저가 되면 수출에서 굉장한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건 지난 시기에 이명박 정부 때 잠시 입증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때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런 데서 LG, 효성 이런 데서
중저가 브랜드지만 이거를 선진국에 어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예를 들면 신흥국 중심이잖아요. 한국 제품들이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선전을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조차 중저가 브랜드지, 그러니까 서민들 이용하는 중류층 이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지 미국 한국 현대차, 현대 기아차가 뭐랄까 골드만삭스 이사 같은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차가 현대차는 아니잖아요. 현대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목표를 잡을 때 골드만삭스 이사가 현대차를 몰고 가는 모는 그러한 어떤 쪽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가? 아니요, 불가능한 거 하지 않습니다. 쪽발차가 그런 과정, 독일차, 미국차 이런 과정들이 과거에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맨 처음에 싸구려였다가 중저가였다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기술 개발하고 그것도 브랜드를, 그러니까 특허 같은 걸 취득하면서 고가 브랜드로 변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현대 기아차나 삼성전자는 일단 휴대폰으로 성공했고 벌써 어쨌든 아이폰하고 경쟁하잖아.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성공했고 이제는 현대 기아차가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여러분 이렇게 애플처럼 세계적인 어떤 제품을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경쟁할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이런 휴대폰 같은 거 삼성전자의 성공 같은 게 군에 도움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인자라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 뉴라이트죠. 미쓰이 노비네파 도요타 노비네파 이런 것들 하여간 국유원에 도움 없이 불가능한데 바로 그러하기에 물론 국유원이 무조건 도움만 주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또 더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골드만삭스 이사가 현대 기아차를 몰고 그걸 자랑스럽게 자기의 SNS 같은데 나 오늘 현대 기아차 샀다. 축하해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인드라가 생각해 환율은 한 번 그렇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두어 번 당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당했고 쪽발도 당해보고요. 영국 물론 당했고 각 나라 러시아 중국 다 중국은 또 지금 조금 당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당했어요. 미국도 당했고 그러니까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당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 당했으니까 한국은 학습 효과도 있고 또 국유보도 이 화전 민식 수법이기 때문에 때리는데 또 때리고 있지만 그걸 매일 때리지는 않는다. 때리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때리죠. 그래서 인드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크게 걱정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기간 충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건 인드라도 모릅니다. 인드라가 이 말하면 내일은 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언제든지 어떤 패턴이거든요. 하지만 3개월 이상의 어떤 그런 변동,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작전이거든요. 작전 기간이거든요. 그 유대인 투자법에서 그런 게 있대요. 3개월 정도는 자기가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안 되면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그 기획을 바꾸는 이렇게 총론은 가지고 있대. 세론에서 계속 유연성을 가지면서 바꾸면서 투자를 계속하지만 3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아니라 하면 딱 철수해버린다는 거죠. 끝내거나 지속하거나 딱 그 기간이 그 3개월이래요. 그 3개월 되게 중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3개월 내에서는 얼마든지 오늘 이랬다가 오늘 이런 했다가 인드라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머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HSBC나 이런 글로벌 투자은행도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딱 말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건 걔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3개월 정도의 그 기간에서는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헤지펀드들이 거기서 장난치고 다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드라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3개월 기간을 넘어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큰 어떤 변화는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드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인드라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금껏 행복해왔듯 앞으로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세상에 내일 망할지라도 평안하십시오. 오늘 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조그맣게 감사 고마움을 느끼시면서 세상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세 쪽발 타도 투쟁만세.